죽음은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죽음을 터부시하는 풍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잘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문화가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보건복지부는 이런 자연사 문화를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그 분석 결과를 담은 2016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현황을 발간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경화 사무관과 함께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임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보건복지부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주요 지표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특히 이번 책자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 사업 결과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2016년에 제정돼서 그 작년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그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데요. 법에 따르면은 그 호스피스 그 제공용을 크게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으로 이렇게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그 입원형 호스피스의 그 이용 현황과 그 분석 결과를 발표한 자료들은 해서 왔지만 이번에 발표한 자료는 그 16년 3월에 시작된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 사업의 그 16년도 추진 현황과 그 분석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습니다. 참고로 그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 그 다음에 그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그 팀을 이뤄서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서 환자의 증상 관리나 임종 준비 교육, 그리고 이제 환자의 돌봄을 위한 가족 교육 등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자료집의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그 2016년도 말 기준으로 그 호스피스 전문기관, 우리가 입원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문기관은 이제 77개입니다. 그리고 국내 그 16년도 이제 국내 암 사망 환자 수는 이제 7만 8,194명인데 이 중에 그 13,662명이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그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16년도 말 대비 그 2016년에 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이용률은 15%에서 17.5%에서 전년 대비해서 2.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 3월부터 입원형과 이제 가정형을 함께 제공해온 그 21개 그 가정형 1차 시범 사업 그 참여기관 대상으로 해서 16년대 그 호스피스 이용 현황을 보면은 전체 이용자 수는 4,328명인데 이 중에 25.1%인 1,088명이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호스피스의 그 다양한 그 서비스 이용을 통해서 호스피스를 가장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한 그런 결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입원형, 가정형 간의 그 연속적인 호스피스 제공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그 호스피스 선택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가정형을 이용하신 분들의 그 20.9%는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가정형 호스피스가 가정에서 생애 말기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호스피스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는 그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 가정 임종률은 그 20.9%고, 우리나라 그 일반 암 환자는 이제 6.9%, 그리고 전체 사망자의 15.3%만이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에 비해서 가정형 그 호스피스 그 이용 환자들의 그 가정 임종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정말 요즘 이제 고령화 또 각종 질병이 이제 늘어나면서 1인 가구 확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자연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호스피스 전문기관 이용률 어느 정도로 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 호스피스 이용률은 이제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15년 그 전년 대비 16년에는 그 이용률이 2.5%포인트 증가한 17.5%로 이제 나타났고요. 또한 그 호스피스 이용자의 그 사별가족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그 이용 만족도에서도 이제 꾸준히 그 향상돼서 16년에는 응답자의 93%가 서비스 내용에 만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학 발전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가족 문화적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 치료 효과와 의미를 충분히 이렇게 숙고하기보다는
임종 직전까지 고통스러운 치료를 고수하시는 그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들에 대한 이제 인식 변화가 이제 조금씩 사회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호스피스라고 하면은 그저 손만 잡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하던 부정적인 인식이 컸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이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라든지 호스피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해온 일련의 그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호스피스 기간은 이제 말기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통증 관리 등 이제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게 제공되는 곳이고, 더불어서 영적,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서 환자들이 이제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해 가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이라는 인식 변화가 이러한 이용률 증가로도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령화 흐름과 더불어 죽음이란 이제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변화, 그리고 환자와 그 가족들이 그 앞에 놓여진 길지 않은 마지막 시간들을 의미 있는 나눔의 시간들을 채우면서 삶의 마지막 이별을 차분히 준비해 가시고자 하는 흐름도 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호스피스 이용 사망자의 사별가족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만족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 외에 이렇게 만족률이 높아진 이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호스피스의 정신은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신체의 증상 관리와 통증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체가 극심한 통증으로 아프지 않아야 다른 유용한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적극적인 통증 관리와 정상 관리로 호전이 되면 이때부터 가족과 더불어 다양한 상담과 정서적 지지, 그리고 이제 요법 프로그램 등에 이제 참여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해 가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호스피스 병동의 서비스 내용입니다. 이러한 원활한 서비스 과정을 통해서 사별로 남게 되는 그 가족들은 상실감이나 우울감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고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에도 만족을 표하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사별가족 조사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환자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이 하나의 예만으로도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어디에서 큰 차별성을 띠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호스피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어떤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동안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라든가 또 가족들을 위한 어떤 그런 지원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제도 중에 그 호스피스 실무 멘토링 전문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신규로 지정받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실무자들을 그 대상으로 이분들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호스피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이제 멘토들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멘토 방문을 원하는 기관과 그리고 멘토를 연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되고 있는 제공하는 그 영역은 이제 크게 영적 돌봄, 그리고 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 그리고 사별가족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임종 돌봄, 요법 프로그램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먼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그 운영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영적 돌봄의 경우에는 성직자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인데 종교적인 지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환자 및 가족 상담 교육은 기본 초기 평가 등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중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대상의 교육으로는 통증 교육이나 임종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별가족 그 대상으로는 고위험군 평가나 중재 프로그램 운영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 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법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음악이라든가 원예 프로그램 등을 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그 가족의 치유를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자 희망하는 환자와 가족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앞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2016년에 이제 연명의료결정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호스피스 정책의 제도적 기틀이 이제 마련이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 질환의 확대와 그다음에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에 따라서 올해는 현재 추진 중인 가정형, 자문형 그리고 요양병원 호스피스 수가 시범 사업을 확대 연장해서 호스피스 수가 모델 검증 등을 강화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호스피스 제공 기반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에는 소아청소년 이제 호스피스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가 보다 이제 국민들에게 원활한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는 한편에 또한 이제 작년 9월과 12월에 저희가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중앙 호스피스 센터와 이제 3개의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센터들을 통해서 호스피스 기관의 이제 전문 인력들에 대한 이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이제 펼쳐 나가는 한편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호스피스 인식 개선, 홍보 활동들도 이제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르면은 매년 이제 10월 둘째 주가 이제 호스피스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홍보 활동을 해 나갈 때 호스피스의 날 이제 기념식이라든가 그리고 홍보 콘텐츠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속적이게 개발 보급해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식 개선 그런 활동들을 이제 강화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 개발 그리고 비암 말기 질환자를 포함한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지침 마련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년의 이제 계획들을 통해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적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호스피스 전반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끝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노력해 나간다면 죽음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이면서 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원경화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